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첫 시간으로 공통사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은 일단 기본적인 우리 기초강좌 시리즈하고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기본적인 것은 내용 설명을 하고 관련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런데 앞전 기초 강좌들, 뭐 예를 들어서 회로라든가 전력공학을 제가 진행을 했었을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선별을 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었지만,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암기 과목이니까, 그래서 풀 영상으로 그냥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얘기할 때 몇백 문제가 이제 있지만 걔를 갖다가 다 풀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유사 문제들은 제가 요렇게 이제 같은 유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묶어서 이제 그 중에서 선별된 문제로 이제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일단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용어의 정리,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전압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각종 용어들. 근데 용어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는 그냥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만 좀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전선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과거 21년도 이전,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죠.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전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직류와 교류를 구별을 하고 크기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이제 구별을 했는데, 일단 저압이 750V 이하, 그 다음에 교류가 600V 이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 초과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21년도 KC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이제 몰라도 돼요. 요건 몰라도 되고요. 자, 직류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그럼 요 중간은 고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요렇게 이제 구별이 된다. 자, 이거 외에 특별저압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특별저압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절연내력, 우리 2강이에요. 절연내력 시험할 때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는데, 요거를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긴 했어요. 뭐 상당 부분이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용어는 한 번 얘기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좀 얘기하냐면, 발전소, 전기 만드는 거, 변전소, 전기를 모아주고 변성시켜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 변전소. 그 다음에 뭐 급전소, 이 전력계통이 이제 있으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한전에서 하는 거고, 요런 것들을 이제 급전소라고 부르고, 뭐 개폐소 같은 것도 있죠. 열고 닫는 거, 개폐, 열고 닫는다.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건 뭐 개폐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거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관등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형광등 안쪽을 보면 반사가시라고 해서 빛을 반사시켜주는 애가 있는데, 걔를 갖다가 딱 대면 안에 네모나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안전기라고 하고요. 요게 요렇게 연결이 돼서 형광등하고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형광등하고. 자, 빛을 내는 기구들을 보통 이제 광원, 이라고 이제 부르고,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방전등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걸 회로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요 방전관까지 이루는 전로, 전기가 가는 길, 이거를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불러요. 관등회로. 그래서
반등회로가 뭐냐 또는 방전능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이르는 전로가 뭐냐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전주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부터 뭐 상하 좌우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전주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건물 무너지듯이 우수수 무너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넘어지면 포물선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넘어지게 될 거고, 자, 이때 어느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을 1차 접근 상태라고 부르고요. 안쪽을 2차 접근 상태라고 불러요. 그 기준을, 요 기준을 3m 미만까지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3m 미만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는데,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개똥이네 집이 하나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영등포구 대림동 7번 전주다. 요 전주가. 그러면 요 상황을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똥이네 집은 영등포구 대림동 7번 전주로부터 1차 접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개똥이네 집이고 전주가 대림동에 있는 7번 전주입니다. 전주마다 번호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개똥이네 집은 영등포구 대림동 7번 전주로부터 1차 접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안쪽에 있었으면 2차 접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1차 접근, 2차 접근 나누는 기준을 3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m 미만.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용어 요 부분보다는 나중에 전설로 파트에서 좀 나오는데, 요런 거예요. 전봇대가 요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이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세 가닥이 올 겁니다. 그럼 여기 전압은 22,900이 될 거고요.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220V가 될 거예요. 보통 여기를 1차 측, 2차 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사용 전압, 대진 전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웬만한 건 다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전기가 요렇게 들어가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입선이라고 불러요. 수용가에 들어가는 전선은 인입선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지표면상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공인입선이라고 하고, 보통 용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수용 장소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전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건 나중에 전설로 해서 또 할 거고요. 자, 근데 전기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분기로 따는 거야, 이렇게. 분기로 따요. 그러면 요 전선들은 뭐라고 부르냐? 얘를 연접 인입선이라고 불러요. 뭐 내선 규정에서는 군의 인입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 기술기준법이니까 연접 인입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얘는 1수용 장소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하여 들어가는 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길이는 뭐 100m까지 하고 도로를 횡단하면 5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전선로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요건 이제 용어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제에도 선별을 했지만, 요번 21년도에 이제 신규 문제로 나온 거는 뭐 리플 프리 직류 전압은 뭐냐, 몇 %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공사가 바뀌면서 나오는 용어, 뭐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다, 아니면 보호등전이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해당하는 파트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 정도만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전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선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피복이 없는 나전선, 뭐 절연전선, 케이블, 뭐 각종 전선들 많은데,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 전선의 접속인데, 내가 전선과 전선을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전선과 전선을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전선은 언젠가는
끝나는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진 않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전선을 접속을 시켜야 돼요. 자, 이때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을 때 내가 양쪽에서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100이라는 힘을 줬을 때 얘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선을 접속을 시킨 거죠.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전선에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접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1 버티고 2라는 힘을 줬을 때 버티고 아까 100일 때, 한 가닥일 때는 100일 때 끊어졌던 거예요. 79까지는 버텨야 돼요. 근데 80이라는, 그러니까 한 가닥을 100을 기준으로 잡을 때 얘를 80이라는 힘을 줬을 때는 끊어질 수도 있더라. 즉 79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되고 80 이상, 즉 80, 81, 82, 83 넘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끊어질 수도 있더라. 최소한 20% 이하에서는 무조건 다 버텨야 돼. 그 이상에서는 끊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0% 이상은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을 갖다가 접속할 때 20%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류에서 저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앞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KC 규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전압에 대한 구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와 교류, 그리고 크기 값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이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직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50V였는데 이제 얘가 1500V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류는 600V였는데 600V였는데 얘가 1000V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고압은 이제 똑같고요. 그러면 고압은 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류 저압을 얘기를 했으니까 1000V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전압 종류를 구별을 할 때 직류로는 몇 볼트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직류는 1500V가 되겠고요. 자, 3번. 교류에서 고압의 범위로 오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1000V를 넘고 7000V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은 급전소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한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이르는 전로를 관등회로라고 한다. 자,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 충전이 될 위험이 있고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우리는 노출 도전부라고 한다. 보통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옛날로 따지면 접지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출 도전부라고 한다. 자, 11번. 이게 21년도 신규 문제로 이제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리플풀이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몇 %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하는가. 자, 교류를 갈 때는 뭐 우리 회로 쪽으로 따지면 비정연파 회로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교류로 보낼 때 어느 정도 직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리플풀이 직류란 몇 프로 이하를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10%가 되겠습니다. 좀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14번. 2차 접근 상태다 라고 할 때 수평거리는 몇 미터 미만인 곳을 얘기하느냐. 자, 앞전에 제가 용어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지물이 만약에 쓰러지게 된다면 보통 상하 좌우 다 얘기하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표현은 요렇게밖에 이제 못하니까 어느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을 2차 접근 상태,
바깥쪽을 1차 접근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이 경계선을 3m 미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3m 미만까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몇 미터 미만이냐라고 했으니까 3m 미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 개통설비 또는 기기의 한정과 저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걸 접지도체라고 이제 불러요. 접지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선, 요게 이제 접지도체라고 한다. 마찬가지 용어죠. 자, 다음 17번. 전선상의 식별에서 중성선은 어떤 전선색을 말하느냐. 자, 우리가 3상 4선식을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흑, 적, 청, 녹, 요렇게 이제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회로로 얘기하면 보통 R, S, T, 뉴트라. 그 다음에 보통 접지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고, 그리고 뉴트라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는 흰색 또는 회색, 재색이라고 이제 부르죠. 요렇게 이제 구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L1, L2, L3로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는 얘를 갈, 흑, 쾌, 전력선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녹황색이라고 그랬죠. 녹황색. 보통 우리가 요 녹황색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가까이 좀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한쪽은 녹색, 한쪽은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전선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녹황색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중성선, 요거 뉴트라, 중성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청색, 청색,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중성선을 물어본 거니까 청색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보호도체는 어떤 색의 전선을 사용하느냐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접지라고 이제 불리는 요게 보호도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녹황색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세기를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선의 구별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79까지는 버티는데 80이 되면 끊어질 수도 있더라. 79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되더라. 이 얘기였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용어하고 그다음에 전선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